사실 지난 시간에 경락의 기원과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조금 더 학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경락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아서 의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나를 2주차에 설명을 드렸죠. 첫 주차 요약을 해보면 첫 주차는 문자적 기록의 이전, 유물과 어떤 고고학적 입장에서 인류가 경험한 생활 또한 의료 경험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등장했을 이 그 침구라는 도구, 침과 뜸이라는 도구, 또 그 기타 여러 가지의 의료적 행위에 대한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했을까 그걸 추론했다면 지난주에 수업 내용은 이제 황제내경을 전후로 하는 이제 문자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 속에서 경락과 경혈에 대한 형성 과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조금 결론 져야 될 슬라이드를 미처 설명드리지 못하고 마무리 지었죠.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경락의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38명 정도의 학생, 실제 학생은 그러면 36명 내외가 되겠네요. 예. 본과 1학년 학생들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지금 결석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당부했지만 여러분이 현재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학업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왠지 좀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럴수록 현재 여러분이 처한 입장이 한의과대학에서 이제 본격적인 한의학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틀에서 조금 더 분발 그리고 자기 관리 잘 하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경락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서 결국은 의료 경험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거는 어떠한 질환과 관련된 인체 내 현상들을 관찰했는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결국은 맥진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그 정상적 상태와 비정상적 상태를 구분하는 과정들이 질병과 연결돼서 그것에 대한 상응관계가 마치 경락의 개념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질병을 관찰하는 부위와 그 질병과 관련된 연관된 맥진의 부분을 연결하는 과정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말하는 방법이 표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와 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이제 표와 본에 대한 한의학적인 개념은 이게 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요. 하나는 겉, 하나는 속. 그래서 동의보감을 비롯한 몇몇 임상의서에서의 겉과 속은 몸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본이라고 하고 몸통 밖에서 손발, 머리, 팔, 다리를 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잠깐 음성을 좀 자기 마이크가 켜져 있는 학생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노이즈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개념이 표와 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껍질과 껍질 속에 숨어져 있는 이제 근본이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포함한 영역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여기 경락을 비롯한 이 또 다른 영역에서의 표본은 오히려 이 반대적 개념입니다. 바로 머리, 몸통을 표로 인식을 하고 팔과 다리를 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를 본이라고 묻고 이 본과 관련된 머리, 얼굴, 몸통 부분을 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표부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병증이
본이라고 하는 손발의 영역에서 맥진을 통해서 관찰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본맥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황제내경에서 시작되는 표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병증이 시동병이 되는데 이 시동병이 뭐냐면 맥진을 통해서 병증을 이해하는 이렇게 이해인가? 맥진을 통해서 이 병증을 이해할 때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지는 병을 시동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또 이걸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표층에서 나타나는 병증을 본부라고 하는 손발 부위에서의 특정 부위를 맥진을 통해서 관찰해서 이 표층이라고 하는 부위의 병증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우린 시동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황제내경 시대에 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황제내경 시대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이러한 내용이 결국 경락론의 완성을 만들게 되는 하나의 틀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 3, 4의 내용은 바로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맥의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체표의 맥상의 변화와 질병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손목과 발목 부위에 수혈이, 그러니까 맥진을 했던 부분을 수혈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진단 부위를 치료 부위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부위를 치료 부위로 인식하는 개념으로서의 수혈이 최초의 경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황용상 교수는 그 경맥을 대표하는 혈이다라고 해서 경맥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또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장 처음 등장한 혈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황제내경 영추가 구침 12원이라고 하는 편으로 시작될 때 구침은 도구적 입장에서 친구의 어떤 표준화를 얘기했다면 12원에서의 원은 바로 이 인체를 관찰하는 최초의 경맥혈 부위인 원혈에 대한 인식을 선언한 내용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이 편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의 본맥, 그러니까 맥진을 하게 되는 손발의 본맥 부위와 위쪽의 표맥, 그러니까 질병이 등장하는 관찰 대상의 표맥 부위가 연결됨으로써 최초의 경맥이 체표로 순환하는 선처럼 인식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연결 가능하게 해준 병증을 우리는 시동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동병은 전제가 뭐죠? 손발의 맥진철을 통해서 맥진을 이용해서 그 질병을 파악할 때 시동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한테 반드시 암기하고 숙지시키는 것이 시동병입니다. 제가 시동병을 이해해야 그 경맥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맥의 이러한 그러니까 A라는 표부에 해당하는 병증과 이와 상응하는 B부의 손발 부위의 맥진을 서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 연결에 대한 인식이 공간적으로 경맥을 만들어내고 그럼 이 경맥을 만들어낸 이 공간 안에 대한 병증들은 이후에 등장한다는 거야. 처음엔 A와 B만 인식을 했는데 이후에는 A와 B를 연결하는 이 공간이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에 대한 병증 모델이 또 추가돼요. 그게 소생병이에요. 그래서 시동병이 형성되고 나서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병증이 소생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맥병우라고 얘기하면 시동병과 소생병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맥병우라고 하는 특징을 통해서 이제 대표적인 경혈들의 주치가 이 경맥의 병우와 연결되도록 하는 과정들이 황제내경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경혈의 주치가 질병의 증후군인 경맥병우의 기반을 두고 통일성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는 그 경맥병우에 기반하고 통일성을 나타내는 경혈들을 해당 경맥의 대표적 경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서서 황용상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경혈이 이 통일성을 가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테인 폐경에 11종의 경혈이 있습니다. 이 중에 11종의 경혈이 모두 스테인 폐경의 경맥의 병호를 대표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중에 5종 내외의 경혈만 이 경맥 병호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6종은 이 스테인 폐경의 경혈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경혈들이 14경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61개의 경혈이 14개의 경맥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분류 체계가 모두 해당 경맥의 병과 관련해서 분류한 건 아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맥 병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혈과 그렇지 않은 경혈들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경혈학 시간에 와서 배우게 될 강론적인 수업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형성되게 된 경락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서 시작은 뭐였어요? 진맥을 통해서 관찰한 병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맥한 부위들을 하나의 진단 부위자 치료적 대상으로 인식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연결해서 경맥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 같은 내용을 만들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병을 진단하는 부위가 곧 치료하는 부위로 활용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표현일 수 있죠. 진단하는 부위가 치료하는 부위다. 이게 어려운 얘기야?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혈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인체를 진단하는 공간이자 치료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치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도 향후에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